주클. 자, 안녕하세요. 주식클라스입니다. 참 트럼프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될 것 같네요. 10월 중순 이제 하순으로 넘어갈 건데 뭐 장이 연일 한국 증시 약한데 한국만 약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 일본 증시도 약합니다. 대만은 조금 별개의 문제인데 일본도 약하고요. 예, 일본도 약하고 그 다음에 다우나 이런 종목들이 강한 걸로 보이는데 한편으로는 여기는 이제 금융주 실적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강했던 거고 기술주 나스닥 같은 경우도 강합니다만은 엔비디아와 애플이 있기 때문에 강한 건데 실제적으로 다른 빅7 종목들 우리가 뭐 이야기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오늘은 뭐 다들 아는 내용이지만 어떻게 국내 증시가 이렇게 처참하게 힘이 없고 원래 힘은 없었어요. 힘은 없었는데 또 이번 10월 중순을 좀 지나면서 왜 힘이 없는지 뭐 사실 지나간 결과 뭐 우리가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파는 것도 아니잖아요. 팔기는 팔아요. 근데 물론 이제 얕은 수급이 있다 보니까 뭐 조그만 악재에도 사실 시장은 크게 반응할 수가 있긴 있는데 다시 한번 그러면 우리가 다 내려온 시장에서 뭐 내려온 거 분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지만 국내 증시가 계속 약하고 혹시나 해외 쪽에서 어떤 이슈가 있다면 그 출발점 그 원인 제공자를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트럼프 리스크는 뭔가 이렇게 보면 제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건 딱 이겁니다. 예, 다른 많은 지표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최근 2년 동안에 가장 미국 증시나 국내 증시에 발작을 할 때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10년물 국채금리의 상승이죠. 물론 최근에 미국이 금리를 올렸는데 9월 말에 올린 이벤트 이후에 쉽게 말해서 처방 같은 경우는 이벤트가 종료됐기 때문에 이제 이벤트 종료에 따라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좀 둔화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 좀 많아서 좀 올라가도 개의치 않아 봤는데 정작 이제 연초 수준인 거의 4.2% 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10년물 국채금리의 강세에 일단 발작을 한다 그렇게 봅니다.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왜 채권 금리는 갑자기 올라갔을까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블루 웨이브에서 레드 웨이브입니다. 어느 정도 공화당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는 걸 말하죠. 물론 미국의 선거는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와서 아직도 뚜껑은 열리지 않았지만은 주요 경합지라고 이야기하는 위스콘신, 애리조나, 조지아, 뭐 미시간,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네바다 전부 다 약간의 빨간색 이게 많고 또 시장 일각에서는 워낙 이제 약간 이런 흐름이다 보니까 아직도 열리지 않았지만은 미국도 하원과 상원이 있는데 아시겠지만은 양당이 서로 다른 당이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또 항상 이게 선거 때만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번에 미국 대선에서는 다시 상원과 하원까지도 오히려 레드웨이브 쉽게 말해서 공화당이 장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아니 공화당 장악하는 것과 국채금리 상승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트럼프가 되든 해리슨이 되든 대통령이 되게 되면 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재정정책 막대한 인프라 부양 정책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막대한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게 되는 거고 국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조금 더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해리스보다는 많게는 10배 그 이상까지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 국채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국채 가격은 떨어지게 되고 국채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가격과 금리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간 것은 바로 레드 웨이브에 대한 두려움이 시장에서 좀 베팅한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마침 아이러니하게도 최근에 약간 이런 현상이 하나 나왔는데 베어 스티퍼닝이라는 단어를 하나 좀 공부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보통 채권 시장에서 들은 말인데 항상 베어란 말은 곰이니까 좋은 말은 아니죠. 금리가 단기 우리는 보통 2년짜리를 단기물이라 그러고 10년물을 장기채라 그러는데 장기채 금리가 좀 빨리 오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아까 봤던 대로 10년물 국채 금리의 상승세가 2년물 국채 금리의 상승세보다 빠르다는 거죠. 그러면 보통적인 현상에서는 어느 정도 보게 되면 경제 사이클의 확장 국면에서 나타나는데 미국이 사실 경제 국면의 확장은 아니죠. 다만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우려로 해석된다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근데 과거에 물론 모든 데이터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지금 놓고 보면 10월달 접어들어서 노란색이 10년물 국채금리인데 10년물 국채금리의 반등세가 생각보다 빠릅니다. 통상적으로는 최근 2, 3년 동안에는 항상 보면 2년물 국채금리가 약간은 10년물보다 조금 높은 상태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 가장 최장기간
금리의 역전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빼고 났을 때 약간 최근 흐름에서 놓고 봤을 때는 어쨌든 10년물 국채 금리가 잠깐 올라갈 때 이론적으로는 10년의 금리가 2년보다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과거 데이터를 봤더니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보는 화면에서 흰색이 2년물 수익 국채 수익률의 추이고 파란색이 S&P 500 주인데 물론 이거는 미래에셋증권의 일부 자료를 제가 함께 인용을 했는데 뭐 이거는 해석에 약간 자의적인 그 데이터는 존재해요. 그러니까 23년도 8월 달에 잠깐 초록색의 2년물 막대 그래프가 마이너스 음전환할 때 그리고 올해 4월 달 정도에 약간 음전환할 때 S&P 500 지수가 일시적인 조정을 보였다는 것을 이 구간으로 약간 회색의 두 개의 막대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지금 약간 10년물 국채 금리가 빨리 올라가면서 과거 사례처럼 베어 스티프닝에 들어가기 때문에 장이 무조건 많이 또 조정이 깊어진다. 그렇게 보긴 좀 그래요. 아직까지는 왜 그러냐면 저 말이 만약에 맞다면 지금 미국의 S&P 지수는 여기보다는 고개를 쳐박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는 않단 말이죠. 그러면 어쨌든 경계하지만은 우리 관점에서는 베어 스티핑으로 넘어가는 그 어려운 이야기보다는 일단은 국채금리의 강세가 만들어내는 하나의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달러 강세를 유발하겠죠. 달러 강세는 비트코인 강세와도 또 연결이 되는 사실 달러와 비트코인은 약간 여기에 상관관계 있는데 달러는 달러대로 강세로 가고 있고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강세. 이건 우리가 언제 많이 겪어봤냐 하면 23년도에 많이 겪어봤던 거예요. 고금리 상황에서. 참 이상해요. 근데 미국은 신고가다. 그러면 거꾸로 해석하게 되면 미국의 신고가에는 지수만 신고가지 실제적으로는 애플과 엔비디아 주 종목 시가총 이 종목을 빼고 나면 어느 정도 여전히 안으로 들어가 보면 또 트럼프 수혜주라고 하는 금융주를 빼고 나면 조금은 쉬고 있다는 걸 우리는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눈에 드러나지 않는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럼 역으로 넘어왔을 때 우리나라 장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도 내흉이 있어요. 뭐 검투세라는 어떤 심리적인 것, 멘탈적인 요인 또는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막는 요인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지수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와 2차 전지인데 오늘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물론 이것 가지고 앞으로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계속 못 갑니다를 바라는 게 아니라 회색 그래프를 놓고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수출의 데이터의 증감 폭이 말이 좀 빠르죠. 수출 데이터의 증감 폭이 떨어지는 걸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지금 37, 27 이제 약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내년도 초 같은 경우는 반도체 증감률을 말하는 겁니다. 절대치는 올라가는데 YY 기준으로는 감소할 수 있지 않을까. 물량은 그대로 나갔는데 이제 가격 재고 효과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사실 막대 그래프를 무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데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구간에 있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지표가 떴을 때 그동안 반도체가 플러스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반대로 놓고 보게 되면은 반도체 증감목 속도가 7, 8월 달 이후부터 어느 정도 둔화되고 있는 데이터가 나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튀는 쉽게 말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달러 강세면 원화 약세 그리고 베어 스티프닝이 나왔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경기에 대한 두려움을 좀 자극하는 이게 모든 게 복합적이에요. 그럼 조금 길게 느껴졌는데 시장을 너무 분석했죠. 그럼 거꾸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 과연 그러면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무조건 죽느냐? 거기에 포커스를 두게 되면 사실 투자는 할 수 있는 그림이 없고 지금 10월 말과 11월 미국 5일 대선까지의 영향을 놓고 보게 되면 일단은 제가 주목할 포인트는 국채금리가 쉽사리 꺾이지 않는다면 이는 트럼프 지지율과 연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트럼프 지지율과 연관되게 되면 연준에서도 다소 매파적인 발언에 연준 의원들이 트럼프의 손을 좀 들어줄 수가 있고 그런 과정으로 온다고 했을 때는 실제적으로 미국이 11월 달에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 하더라도 이 국채금리를 꺾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시장 관점에서는 과연 전체적인 파워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오히려 미국의 정치라는 대선 이벤트 자체가 종료되는 시점이 때로는 시장의 반전 트리거도 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내피셜적인 측면 한 2주 1을 바라보는 거고 만약에 장이 나쁘다면 차라리 미국의 대선이 결과가 나온 이유 그거는 트럼프가 나오든 해리스가 나오든 이미 시장은 저는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거꾸로 다른 한편 놓고 볼 땐 국내 정시가 어느 정도 좀 힘을 받고 가기 위해서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의 상승세가 꺾이는지 그거를 좀 보시면 좋습니다.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는 아니라 계속 왜 미국 올랐는데 우리 안 올랐습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보다는 조금 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 가파른 상승세가 꺾이는지 그걸 좀 바로미터로 좀 삼으신다면 아마 시장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그런 거를 조금 시장이 제일 불안할 때는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뭐가 뭐 때문에 빠지는지가 모를 때거든요. 근데 뭐 때문에 빠지는지 모른다는 것과 뭐 때문에 빠지는 걸 알지만은 내가 대체할 수 없는 거는 결과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리는 기준점은 다르다는 거죠. 그 포인트를 한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많아서 말을 빨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차근히 이 메커니즘을 한번 잘 인지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